자, 이제 오늘 집합할 차례죠? 아, 이것도 편집을 해야 되겠다. 집합. 야, 우리나라 말은 참 편한 것 같아. 여기 뜻만 알아도, 집합 어떤 느낌이 들어? 모여라. 모여라. 이 한문 좀 아는구나. 그럼 이거 한문으로 이거 쓰는 거를 보여주진 않을게. 쓰는 거를 보여주진 않을게. 너 지금 선생님 지금 이거 못 쓴다고 생각하니? 맞아. 졸라 이해하지. 넌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이게 집합이죠. 이게 집합이라는 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어찌됐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면 만드는 거거든. 이런 게 있어. 필요해서 만드는 수학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네들끼리 그냥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냥 지네들끼리 연구를 막 하는 거잖아. 이게 필요하든 안 하든 그냥 막 연구를 해서, 너 저기,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줄 알아? 과학자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네들이 어떤 가설을 하나 세워. 혹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설을 하나, 이게 그럴듯한 가설을 하나 세우지. 그래 놓고, 근데 이 가설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든,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 쓸데없는 거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우고, 나는 이런 걸 좀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책 사업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이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그럼 얘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 그럼 이거를 계속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류가 발전을 해야 돼. 야, 너 생각해봐. 그 뭐지? 너 유레카 그 얘기 알지? 그 사람 누구냐? 아르키메데스였나?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유레카 알았다 해갖고 그 금의 비중 그거 하는 거. 야, 그래가지고 그 가설은 과학자가 깜빡하지 않았어요, 한 명. 뭐 그랬대. 그 중간에서 이렇게 훔쳐먹었니? 근데 이제 어찌됐든 네가 생각할 때 목욕탕까지 가서 그 생각만 맨날 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니? 아니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죽는다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좀 그럴듯하게 꾸민 거지. 야, 야, 이 새끼야, 이거 금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봐봐. 야, 금이 섞였으면 널 너 이거 증명하지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 말은 뭔 말이야? 이미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죽일 생각? 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왕관이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얘는 이미 가설이 어떻게 세워졌겠어? 이거는 무조건 섞여 있다. 이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거꾸로 증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갖고 그거 못했다고 죽여버리면 아무리 그 시대가 야만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게 말이 되니? 근데 좀 각색을 한 거지. 근데 너 생각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이거를 금 섞였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겠냐고. 예전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증명한 사람 있잖아. 피타고라스겠지, 증명한 사람이. 이거를 수많은 삼각형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게 성립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니? 피타고라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 예.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하는 어떤 좀 또라이들이 있다 이거지. 알겠어? 네. 그런 또라이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뭐가 필요하게 되면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니네가 피곤해지고 선생님 먹고 살게 되는 거지. 맞잖아. 네. 근데 어쨌든 인류는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야, 유튜브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거 영상 올리는 사이트를 만들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실현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뭐라 그러지? 어떤 유명해지고 그런 부를 쌓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진 세대가 돼버렸지. 옛날에는 뭐를 하려고 하면 직접 막 갖고 막 돌을 쌓고 막 뭐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인터넷 공간 안에서 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뭘 갖다 사갖고 옮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서 웬만하면 우리 교과서에서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뭐 기원전 이야기들이 많아. 알겠지? 엄청 오래된 거야, 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걸 가르치면 니네는 씨야 머리 터져올지. 그러게 되잖아. 이게 지금 니네 교과에서 배운 건 어떤 거다? 최소한 1, 2천 년은 된 거야. 집합도요? 근데 집합이 그 중에 제일 샘핑 중에 하나야.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지. 이것도 한 몇 년 전? 아니 몇 십 이건 한 200년 전? 200년 2, 300년 전? 미분이 뉴턴이 만들었어. 아이작 뉴턴.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집합이 그럼 집합이 필요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집합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한 1800년대, 1700년대쯤 되니까 집합이 필요하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집합을 정의한 거야. 근데 이 집합이라는 게 그래서 왜 정의를 했냐면 영어에 보면 영어 애들이 미국 애들이 좀 독특한 게 있어. 야 굳이 물 한 컵 막 이러면 되는데 그 물질 명사 그런 거 배웠어? 네. 뭐 컵 오브 네. 또 워터 이렇게 말하잖아. 아 굳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걔네들은 어떻게 돼서 구분을 하잖아. 물질 명사, 보통 명사를 구분하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술을 어찌됐든 좀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릇이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수가 엄청 많아진 거지. 옛날에 자연수 1, 2, 3, 4 이렇게 갖고 하루 종일 멧돼지 잡으러 다니면서 멧돼지 잡았다 하고 하루 3마리 잡고 막 이럴 때는 수가 많이 필요했겠니 안 필요했겠니? 필요 없지. 하나 둘 셋 끝 이랬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이제 인류가 계속 발전하면서 실수도 만들어지고 무리수도 만들어지고 유리수도 만들어지고 발견하게 되고 또 허수도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 어떻게 돼 있어? 담을 그릇이 필요하게 된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아까 말한 a cup of water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선생님 워터라고 한 거는 영국식 발음이야. 알겠지? 영국식 발음이 그렇게 간지난다 그러대 걔네들끼리는. 이게 영국 애들이 미국을 엄청 무시한대. 이거를 걔네들은 뭐라 하더라? 아이씨 발음이 이게 미국 애들은 워터 그러잖아. 근데 거기는 걔네들은 워터 뭐라 하지? 아씨 약간 O 발음을 많이 넣잖아. 그리고 T 발음도 굉장히 명확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어디 족보 없는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완전 무시한대 영국 애들이 미국 애들을. 이게 그 미국식 발음을 이게 영국 가면 미국식 발음 쓰면 저 졸라 이 족보도 없는 새끼 막 이렇게 쳐다본다더라고. 물론 선생님 영국을 가보진 않았어. 앞으로 가볼 계획도 별로 없어. 아 거기까지 왜 이렇게 멀리 가는지 잘 모르겠어. 영국 재밌어요. 가봤어? 네. 오 영국 가서 뭐 했어? 영국 가서 빅뱅 그때 공사를 못 받고. 야 영국 가서 빅뱅을 영국 가서 봐? 그러잖아요. 빅뱅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빅뱅. 빅뱅은 뭐야? 그 빅뱅이 아닌가? 여튼 그 시계탑. 아 영국 네네. 저기 그 의사당 시계탑. 네. 근데 그건 공사 중에서 못 받고. 그 뭐냐 2층 버스 타고 근데 제가 2층 버스는 서울 가서 탈 수 있어. 그래요? 서울 투어 버스 제가 있어. 간 게 프랑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갔거든요. 기차 타고. 프랑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엄마 이러고. 근데 거기가 뭐 근다 그래서 뭐 막 볼 게 뭐 많다 뭐 난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선생님이 별로 신기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재밌어요. 그 에펠탑에서 빵 먹는 거 재밌어요. 야 비행기를 14시간 어떻게 타고 가? 14시간이 편하던데요. 누워서 갈 수 있잖아요. 야 그거는 모시를 탔을 때 이야기지.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를 탔을 때 이야기지. 근데 원래 너 그렇게 지금 자랑하는구나. 자랑이 아니라 근데 원래 그런 14시간 가려면 야 그럼 그 뒤에 있는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뭐야? 거기서 14시간씩 가는 사람들은? 저는 엄마의 금전적인 도움을 그니까 야 잘 봐. 어쨌든 선생님 모르겠어. 참 막 어디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난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요즘에 쌤 낚시 자주 가시잖아요. 요새는 안 가지 몇 년 됐어. 진짜요? 그럼 낚시 어떻게 가? 이제 하고 나는데. 자. 배를 운전하는 거 좀 다르지.
자, 선생님 배 라이센스도 있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저기 웬만한 큰 배들도 다 운전할 수 있어. 실은 운전하는 게 거의 똑같아. 모든 배들이. 그 기계 장치가. 자, 이거 집합. 그래서 집합이 만들어진 거야. 뭔가를 담으려고. 그러니까 집합을 이렇게 중괄호로 쓰기도 하고, 이거 망국공통이야. 이렇게 안에 어떤 숫자들을 넣어주지. 근데 실제로 집합이 이런 뭐라 그러지? 자연수 정도를 담으려고 만든 건 아니야. 어떤 거를 주로 담으려고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담으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담으려고 했냐면, 실수라는 거를 담으려고 하는데, 실수를 직접 써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썼어. 실수라는 표현을 1, 루트 2, 루트 3, 2분의 1, 3분의 1, 막 이렇게 썼네? 그치?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 사람들이, 이거 실수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냥 어떤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지. 이게 보는 사람들마다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거 전부 실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 뭐 루트 5도 없고 루트 6도 없고 루트 7도 없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 점점점 아래 들어있어. 야,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동일합니다인데 이 안에서 규칙을 어떻게 찾을 거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들이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 이런 원소 나열법들은 이제 보기가 굉장히 좋고 딱 한 번에 보면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보이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있어? 규칙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이는 편이야. 됐지? 근데 얘네들은 단점이 뭐야? 이런 실수를 선생님이 조금 유식한 말로 알려줄게. 야, 우리가 좀 한문 많이 쓰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적 변량이라 그래. 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뭘로 나눠지냐면 이렇게 연속적 변량. 수학에서 연속적 변량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연속적 변량이 뭐냐면 실수야. 알겠어? 실수를 5자로 하면 뭐야? 연속적 변량이야. 알겠지? 연속적 변량을 다루는 학문과 얘는 이런 자연수 정수 있지? 자연수 정수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이산적 변량이라고 그래. 물론 이거 전부 한문인데 선생님이 한문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안 해도 돼. 알겠지? 선생님 쓰지 않을 거니까.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거야. 연속적 변량은 숫자가 계속 이어져 있는 수를 말하는 거고, 이산적 변량, 이산이 뭐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산가족 들어봤지? 네. 이산가족이 뭐야? 떨어져 있는. 그래, 떨어져 있는 가족. 그러니까 어땠어? 이거 이산적 변량도 뭐야? 변량끼리 어떻다? 떨어져 있다. 맞잖아. 1하고 2하고 떨어져 있잖아. 여기서 1하고 2하고 떨어져 있는데 선생님 떡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돼서는 안 돼. 1하고 2 사이에는 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산적 변량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해? 얘네들 어떤 걸 이야기해? 자연수, 정수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써도 전혀 무리가 없어. 근데 이 이산적 변량을, 연속적 변량을 원소 나열법으로 다 쓰려고 하면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집합을, 어떤 수를 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냐? 어떤 조건 제시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조건 제시법은 가장 중요한 게 요 봐야. 구분선이 봐야.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막대기라고 읽어. 알겠지? 선생님을 보세요 봐 이게 아니야. 알겠지? 재미없구나. 알았어. 선생님 나름 준비한 회심의 개그인데. 자, 발을 기준으로 엄청 중요해. 여기에 뭐를 쓰냐면 모양을 써. 그러니까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하고 다 똑같아야 돼. 다 이 모양대로만 써야 돼. 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 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알겠지? 요게 학생들을 고3 때까지 은근히 좀 괴롭혀. 요 조건제시법을 요새는 많이 안 주는 편인데 예전에는 요 조건제시법을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해석을 못해 문제를 읽지 못하는. 나는 선생님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졸라 나빠 그게. 뭐가 있냐면 뭐 너한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 평가원 우리가 말하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하고 또 이제 이거하고 겹치는 데가 어디냐면 경찰대 또는 나중에 하면 육사 알죠? 육사 공사 회사 이런 데를 하는 사관학교 그 시험들이 시험이 좀 비슷하거든. 근데 경찰대학교 애들은 걔네들 입학시험을 따로 봐. 그 입학시험에서 이렇게 줄 때 이 새끼들은 어떻게 주냐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이 어려워. 와씨 한글로 써놨는데 그냥 도형을 주면 깔끔하게 떨어져서 계산 깔끔하게 나올 문제를 막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게 말을 해가지고 그 도형을 못 그리게 만들어. 좀 추접스럽지 않냐? 진짜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거든? 원소나열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냥 주면 되잖아. 근데 야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야 이런 것도 그래. 야 그냥 판이름이 1이고 중심이 0,0인 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뭐야?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이걸 뭐라고 불러? 뭐야? 아니야 순서쌍. 어렸을 때 배우죠? 순서쌍. 근데 순서쌍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x, y는 실수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 다 이어져 있겠네 무조건? 무조건 이어져 있다고. 내가 이걸 안 켰구나. 그러니까 눈이 뻑뻑하지. 잠깐만. 이러면 저기 소리 다 들어갈 텐데 내가 이 다음 시간에 저기 가습기 틀어줄게. 가습기 물이 다 떨어져 버렸다. 아니네. 물이 다 떨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안 켰구나. 봤지? 야구는 이렇게 스마트해. 아니야, 요즘 전체를 연결해놔서 그래, 선생님. 그래서 전원을 넣고 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잘 봐. 여기 실수야. 실수는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이 규칙 사이로. 그래서 그 점들을 모두 써라 이 말인 거지. 이거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거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0,0이고 이렇게 어떻게 돼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봐. 여기가 뭐야? 순서쌍이지. 이 순서쌍, 이건 좌표야. 이 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만족한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점이 곧 뭐야? 원을 말하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이렇게 준다라는 이야기지.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자, A, B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있는데, A는 1, 2, B는 1, 2. 이렇게 말했네. 그럼 이거 어떤 뜻이야? 발을 기준으로 A와 B를 더해서 써라, 이 말이지. 근데 A는 어떻게 돼 있어? 1과 2가 있고, 1과 2가 있으니까 애가 1이 나왔네. 1하고 1하고 더하고 1하고 2하고 더하고 2하고 1하고 더하고 2하고 2하고 더해서 써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 1하고 1하고 더하니까 2,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3, 2하고 1하고 더하니까 얼마? 3, 2하고 2하고 더하니까 4. 자, 여기서 집합의 특징이에요. 3하고 3하고 같은 거 쓴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잘 알아야 돼. 집합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알겠어? 얘네는 서로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돼? 반드시 지워줘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됐죠? 집합은 뭐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 줄 때 이렇게 주죠. 어떻게 주냐면 x바 x 마이너스 1의 제곱 0 이렇게 줬어.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몇 개야? 한 개지. 근데 잘 봐. x-1의 제곱은 0의 근의 개수는 몇 개야? 근의 개수? 한 개. 두 개야. 이거 근의 개수 몇 개냐? 그러면 두 개라고 해야 돼. 네. 근데 이렇게 주면 이걸 한 개로 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지. 알겠어? 근은 두 개이나 그 근이 중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근의 개수 항상 두 개야. n차 방정식에 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두 개. n개야. 네. 1차 방정식 근의 개수 몇 개? 네. 1차 방정식 1개, 2차 방정식 2개, 3차 방정식 3개, 4차 방정식 4개야. 근데 그 중에는 뭐가 있어? 허근과 실근이 있는 거지. 그 중에 중근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써주지. 아, 중근은 한 개로 본다. 이런 말들이 써주면, 아, 그러면 그때는 몇 개로 보면 돼? 한 개로 보면 돼. 자, 조건제시법 알겠죠? 네. 왜 쓰는지도 이해됐죠? 네. 그리고 연속적 변량, 이산적 변량, 이것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연속적 변량을 다루는 학문이 뭐냐면, 수학은 뭘 다루는 거냐면 결국은 규칙을 다루는 건데, 우리가 규칙을 딱 보고 싶은 거야. 이산적 변량은 어떻게 돼? 규칙을 보고 싶으면, 잘 봐. 선생님 1 썼어, 3 썼어, 5 썼어, 7 썼어. 이 다음에 뭐가 올까? 10이 와? 와, 정말 신박하다. 이렇게 가겠지? 자, 이런 건 뭐야? 이산적 변량이 뭐를 보는 거야? 규칙을 보는 거지. 그럼 이산적 변량의 규칙은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돼? 나열하기, 세어보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산적 변량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나열하기, 세어보기. 이걸 통해서 뭘 찾는 거야? 규칙을 찾는 거야. 너 경우의 수 배웠지? 경우의 수에서 확률 말고 경우의 수에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2.5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4개를 던졌네? 그럼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어? 1개, 2개, 3개, 4개, 0개가 있지. 총에서 5가지가 있지? 봐봐. 전부 다 뭐야? 이산적 변량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산적 변량, 이런 경우의 수 단원들은 그래서 문제를 전부 어떻게 풀어? 나열하기, 세어보기를 통해서 풀어. 이제 피곤하니? 네. 왜? 피곤해요. 오늘도 또 학교에서 또 연락 또 애들 괴롭혔구만? 야, 잠깼어요. 또 삼육중 일진놀이 한 거야? 잠깼어요. 자, 또 남학생들 또 괴롭혔니? 오늘 학교가 너무 추워서 이것이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학교가 추워? 네. 왜? 오늘 히터를 틀으면서 선풍기를 켜고 창문을 열어서요. 그럼 뭐 하는 짓이지? 그니까요. 아, 안에서 냄새 나서. 아니 그런 건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덥다 하고 여자애들은 춥다 해가지고. 응. 아, 그럼 남자들이 양보해야지. 추운 건 어떻게 더운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추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추우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더워서 죽는 경우가 많겠어?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겠어? 얼어서 그래.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선생님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따뜻하게 해놓잖아. 학원도 그렇고. 선생님 집에서도요, 맨날 보일러 풀로 틀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자기는 덥다고. 자, 연속적 변량 보자. 연속적 변량은 어떻게 하냐면, 연속적 변량을 다루는 학문이 어디냐면 함수. 이게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요 이름이 함수가 뭐야? 난 함수가 지금도 저게 왜 함수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함수라는 말이 뭐 그냥 말이 어려워 보이잖아. 함수라는 것보다 연속적 변량은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 야, 사람들은 항상 뭐 그림이 있으면 이해도 편하고 어떻게 돼? 보기도 좋아.
맞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면 옛날 그 선조들 있지. 나이 먹은 선조들이 그 선생님의 선조는 아닌 것 같아. 너의 선조인 것 같아. 동굴에다가 어떻게 하고 막 그림 그려놓고 막 그러잖아. 왜 그런 건 왜 그림을 그린 것 같아? 그림으로 소통하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취미생활로 그냥 그린 걸 우리가 또 나름 해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렇게 다루는 게 단원이 다르지. 지금 앞으로 뒤에서 배우는 건 뭐야? 연속적 별량을 다루는 함수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가면 여기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기하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또 통계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어. 통계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럼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 중에서 일단 이거는 제껴두고 요거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천재들이 많을까? 이산적 별량. 이산적 별량이 천재들이 많아. 야,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걔는 몇 번째 가면 규칙에서 뭐 어떤 수가 나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막 1258번째쯤 수에 가면 이런 규칙이 나와. 심지어 그 사람도 있잖아. 어떤 뭐라 하지? 소수가 뭔지 알죠? 0점 그거 말고 1과 자기 자신만 갖는 수. 이 소수가 몇 번째에 나오느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소수가 자주 나오지. 2, 3, 5, 7 자주 나오다가 나중에 가면 막 몇만 번째 뒤에 나오고 몇십만 번째 뒤에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엄청 궁금할 거 아니야. 막 한 100조쯤 됐을 때는 100조 근처에는 소수가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나눠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 해요. 사람들이? 해요 그런 걸? 아니지. 그렇게 하려고 했겠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찾은 다음에 걔네들끼리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소수를 한 100개쯤 나열해봤어. 네. 근데 규칙이 없네? 못 찾았네? 그럼 또 한 개를 더 찾겠지. 또 한 개를 더 찾았어. 그래서 또 나열해봤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규칙을 찾았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규칙이 또 깨져. 띠바!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떤 그 젊은 수학자가 증명을 했대잖아. 규칙이 있다는 거를. 근데 걔가 어째? 후세들이 니네가 증명해라. 나는 증명했다 하고 증명한 거 안 하고 지르고 주고 없어. 뭐야? 그러니까 후세들은 어떻게 되겠니? 궁금해 뒤져라 이거지.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사람 증명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러니까 걔가 떡밥만 던지고 죽은 거지. 뭐 하자는 거야? 천재인 것 같아 그 사람. 완전히 내 스타일이지 않냐? 야 너도 그럴 것 같지 않니? 마지막에 죽을 때쯤 되면 이 새끼들 졸라 궁금해할 텐데 내가 증명 안 했지만 증명한 척하고 죽어버리면 얘네들은 내가 그거 했다고 증명해버리면 그러지 않을까? 그것도 완전 유명한 수학자가. 진짜 유명한 수학. 유명한 수학자였어. 그리고 자기 원고를 다 태웠다고 딱 이렇게 말했어. 뭐야? 좀 재수없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수학이 10대 난제인가? 거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증명하면 100만 달러 준대잖아. 뭐야? 그 우리나라 그 수학 10대 난제라는 게 있어. 네. 그거를 얼마예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500원 정도 되니까 15억 정도 되지. 심지어 그거는 풀잖아. 세금도 안 떼. 진짜요? 노벨상 세금 안 떼. 그래요? 우와. 좋겠다. 자, 원래 한 22% 떼거든요. 물론 선생님 받아봐서 아는 건 아니야. 알겠지? 신문에서 봤어. 자, 이해됐죠? 조건 제시법이랑 연속적 별량이랑 이런 거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 단원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해야 돼? 여차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경우재수 단원에서는 여차하면 어떻게 돼? 세워보는 거야. 이해됐죠? 네.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런 집합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이 구성원, 이 일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또는 원이라고도 부르고요. 옛날에 뭐 상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원소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원소라고 부르고 이 집합들은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나타내요.
됐지? 네. 그러면 너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지? 소속감. 그래. 네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 여기도 1이라는 애가 1이라는 애가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호를 써요. 왜? 이거 어떻게 쓴다고? 1은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써요. 자, 이건 어떻게 돼 있어? 안에 있는 요 내부 구성원과 여기 있는 집합과의 사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호 이쪽에는 뭐가 와? 원소가 오고 이쪽에는 뭐가 와요? 집합이 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기호 외에도 그럼 볼까? 이렇게 있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잠시만요. 틀려요. 틀리죠? 네. 얘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그냥 이 기호는 뭐를 하는 거다? 얘 안에 있는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뭐? 그림을 맞추는 거야. 알겠죠? 또 A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죠. 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공집합 이렇게 써요. 그럼 한번 볼게요. A가 선생님 일단 이렇게 썼어요. 1이 있고 파이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럼 잘 봐. 요 파이는 A의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 파이가 근데 그럼 이걸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야. 그냥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걸 파이라고 읽는 거예요? 파이라고 읽어요. 저희가 3.14 그거요? 아니요. 그냥 파이? 그냥 이건 또 이름이 다른 파이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파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이가 어떤 공학에서는 두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3cm다. 그럼 3파이.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저기 정신과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미 상태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에너미 상태가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실 텐데. 에너미 상태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네가 친한 친구 이름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친한 친구 한 명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영유. 영유. 남자 여자야? 여자요. 이영윤이랑 영윤이랑 시인 너랑 둘이 이제 어디인가 둘이 만나면 주로 뭐 하고 놀아요? 어디 밖에 뭐 시내를 간다든가 하면 뭐 영화 보거나 아니면 뭐 코너로 간다고 합시다. 하고 둘이 와 막 하면서 둘이 손잡고 막 코너로 가자 막 하고 이렇게 했어. 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막 갑자기 둘이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막 부르고 노래를 막 부르고 시인이가 딱 노래를 부르고 와 100점 나왔고 둘이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아까 이름이 뭐라고? 이영유. 영윤이가 갑자기 네 뺨을 빡 때린 거야. 그럼 너는 어떨까?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막 들이 와 100점이다 그 뺨을 빡 때린 거야. 미친 거 같은데요? 그치? 그럼 니는 그때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 지긋할 것 같아요. 뻥 쪄올 것 같지? 네.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 에너미 상태라 그래. 갑자기 느닷없는 당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질 못하는 이런 상태. 근데 그런 걸 나타낼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집합의 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안에 있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뭐야? 이런 호떡 위에 막대기가 하나 있구나.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기호에 대해서 이해됐죠? 네. 자, 내가 이거 너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선생님이 굉장히 유아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고등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한번 배웠죠? 네. 근데 선생님이 훨씬 설명 잘하지? 네. 자, 그 다음에 요 기호 하나만 배우고 좀만 쉴게요. 자,
요거는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분집합기호라고 하거든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이때 이걸 읽기를 어떻게 읽냐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읽고, 이 기호의 정의는 X가 A의 원소이면 이 X는 어디의 원소이어야만 한다? B의 원소이어야만 한다. 됐지?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 모두 뭐여야 된다? B의 원소여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가 1, 2, 3이 있네요. 그죠? 그럼 B라는 집합은 뭐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1, 2, 3을 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 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보면 모양이 마치 요런 모양처럼 생겼잖아. 이런 모양 좀만 더 하고, 힘을 내! 시연아 힘을 내! 이런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B가 A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반대 아니에요? 아니요, 큰 건 맞아. B가 큰 건 맞아. 큰 건 맞는데 어떤 것도 들어있냐면 요런 느낌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그랬지? 이 이외에 다른 게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1, 2, 3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등호가 성립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다? A가 B에 포함되기도 하고 A가 곧 B이기도 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정의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A의 원소이기만 하면 그 원소는 전부 B에만 들어있으면 그때는 뭐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됐지? 좀 쉬세요. 이런 건 업체 안 부르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왜 업체를 안 부르냐고? 네.